전 세계에 계신 IB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IB 바이오 러닝 메이트 로열 IB의 닥터 팔기입니다. 자, 오늘은요. 셀 레스피레이션이라는 거대 주제를 한번 인트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셀 레스피레이션, 프리 IB 과정 밟으셨다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셀 레스피레이션이 뭐 하는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할 수 있는 정도면 사실 이 영상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셀 레스피레이션이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자, 그러면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셀 레스피레이션이 뭐 하는 과정이냐, 이거를 이제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좀 깐진하게 이퀘이션을 하나 외워놓으면 좋습니다. 자, 셀 레스피레이션이라는 건 글루코즈. 자, 글루코즈가 뭐죠? 우리가 밥 먹고 빵 먹고 면 먹으면은 다이제스션에서 나오는 애들이죠. 글루코즈. 자, 글루코즈, 달달한 글루코즈를 산소, 우리가 숨 쉴 때 들이마시는 산소를 사용해서 이거를 이산화탄소와 카본 다이옥사이드와 워터로 변환해 주는 듯한 식이 이 셀 레스피레이션의 케미컬 이퀘이션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뭔가 글루코즈랑 옥시전은 좋은 애들 느낌이고 카본 다이옥사이드랑 물? 이거는 약간 불필요한 애들 같은데 물은 조금 그래도 포지티브해 보이지만 CO2를 만든다? 좀 이상하죠? 자, 이걸 도대체 왜 하냐? 글루코즈랑 옥시전을 만나게 하면요. 여러분 케미스트리를 배운 친구들은 좀 이해하기 쉬울 텐데 우리가 어떤 물질을 산소랑 만나게 해서 거기서 빛과 열을 내게 만드는 그런 리액션을 뭐라고 하는지 기억해? 컨버스천 리액션이라고 합니다. 컨버스천 리액션, 연소작용. 이거랑 굉장히 유사한 거거든요. 컨버스천, 불태우는 거예요. 사실상 글루코즈를 불태우는 건데 우리 몸에서 글루코즈가 불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은 조금 전략을 바꿔서 글루코즈를 태우긴 태우는데 굉장히 느리게, 그리고 엄청나게 통제된 상황 속에서 태웁니다. 그럼 태우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에너지가 나오죠. 에너지가 나와요. 그 에너지를 붙잡아서 우리가 결국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ATP라는 걸 만드는 일입니다. 자, ATP. 자, ATP는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의 약자죠.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 그래서 아데닌이라고 하는 애한테 포스페이트 그룹 3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친구를 만드는 게 우리 셀 레스피레이션의 주 목적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글루코즈라는 애를 옥시전이랑 만나게 해서 느리게 통제된 상태에서 태운다. 그러면 거기서 슬슬 에너지가 나올 텐데 그 에너지를 붙잡아다가 ATP를 만들 것이다. 자, 요게 셀 레스피레이션의 전 과정을 압축해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아니 선생님, 글루코즈 안에 그럼 에너지가 들어있다는 얘기네요. 그럼 거기에 있는 에너지를 왜 굳이 어렵게 꺼내가지고 ATP라는 애로 또 만들어야 되나요? 그냥 글루코즈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나요? 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글루코즈는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자, 이 매일매일 먹는 음식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위험한 애들이에요, 안 위험한 애들이에요? 안 위험한 애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얘네들은 안정적인 애들 중에서도 안정적인 애들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글루코즈는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이다. 그럼 안정적인 상태라는 건 우리 에너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쉽게 준다는 뜻일까요? 안 준다는 뜻일까요?
안 준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안정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기 상태를 항상 유지해요. 그럼 이런 애들은 우리가 에너지가 필요로 할 때 바로 에너지를 꺼내 써올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포들은 새로운 전략을 구사한 거예요. 자, 이렇게 에너지가 담겨져 있는 글루코즈를 분해해서 태워서 거기서 에너지를 뽑아. 그래서 언제든지 누르면 터질 수 있는 굉장히 언스테이블한 ATP라는 폭탄을 제조하는 겁니다. ATP라는 폭탄을 제조하는 겁니다. 자, 에너지를 뽑아서 ATP라는 폭탄을 제조한다. 이것이 셀 레스피레이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자, 이거를 이제 팬시하게 좀 표현을 해보자고. 이제 paper 2 question, long answer questions, short answer question에서 많이 물어보는 형태인데 셀 레스피레이션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이야기하는 거 ATP를 만드는 것이다. 자, ATP 만드는 거 먼저 이야기하셔야 돼요. ATP 만드는 거다. 자, 그러면은 1점짜리 문제면 ATP 만든다 이러고 끝나면 돼요. 근데 2점, 3점까지 가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ATP를 왜 굳이 만들어야 되냐? 이 부분까지 설명을 해줘야 돼요. 자, ATP를 왜 만들어야 되냐? 아까 얘기했죠? 글루코즈는 너무 안정적이야. 내가 원할 때 에너지를 뽑아서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언제든지 단추를 누르면 에너지를 나한테 줄 수 있는 폭탄을 제조해야 돼. 그게 ATP야. 요거를 쉽게 팬시하게 좀 영어로 표현을 해보면 In order to produce readily available energy source. 자, readily available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원하면 언제든지 대기하고 있는 이런 뜻이에요. 원하면 언제든지 나한테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애들을 만드는 것이 셀 레스피레이션의 목적입니다. 일단 목적은 확실하게 하고 계셔야 되고, 자, 그 다음 단계가 이 셀 레스피레이션이 지금 리액턴트에 옥시전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옥시전이 있을 때 만들 수 있는 ATP의 양과 옥시전이 없을 때 만들 수 있는 ATP의 양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럼 옥시전이 없어도 이 과정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옥시전이 있을 때 한번 지우고 할게요. 옥시전이 있을 때 하는 셀 레스피레이션을, 자, 우리 에어로빅이라는 운동 아시죠? 에어로빅 왜요? 살 빼려고 하죠. 왜냐하면 산소를 많이 들이마셔서 걔네가 몸속에 들어가가지고 지방을 다 태워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에어로빅 셀 레스피레이션이라고 하면 얘는 산소를 사용하는 셀 레스피레이션입니다. 자, 산소를 사용하는. 자, 그 다음에 산소를 사용하지 않는 셀 레스피레이션, 산소 안 쓰고도 ATP 만드는 거를 우리가 anaerobic cell respiration이라고 합니다. anaerobic cell respiration. 얘는 산소가 필요 없다. 그러면 산소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니까 없어도 되는 게 더 좋겠네 라고 한다면, 자, 결과물이 다르니까 산소가 우리가 필요하겠죠. 에어로빅, 산소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들 수 있는 ATP의 양이 최대 38개, 38개의 ATP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대량 생산이 가능하죠. 글루코즈 하나를 가지고 산소를 투입해 주면은 38개의 ATP까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똑같이 글루코즈 하나를 사용했을 때 옥시전이 만약에 없다면, 자, anaerobic cell respiration을 한다면 꼴랑 2개의 ATP밖에 못 만듭니다.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굉장히 low yield. 산소가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는 ATP를 만들 수는 있는데 최종 산출물이 38개, 2개라.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산소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은 많이 만든다는 거는 그만큼 복잡한 과정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에어로빅 셀 레스피레이션은
anaerobic cell respiration에 비해 훨씬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복잡한 과정을 막 돌려서 38개 만들고 산소가 없는 경우에는 2개밖에 못 만들지만 이거 못 만들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항상 항시 쓸 수 있는 에너지 소스가 없으면 죽는 거야. 죽는 거야. 그러니까 anaerobic cell respiration이라도 돌려서 이건 플랜 B예요. emergency에서 쓰는 플랜 B예요. 얘라도 돌려서 근근히 먹고 사는 거야. 누구 올 때까지? 구세주. 옥시전이 다시 찾아올 때까지. 그래서 에어로빅이 주고 에어로빅이 우리가 주로 하려고 하는 프로세스고 anaerobic은 emergency에 우리가 돌리는 비상 상황에서의 플랜 B다. 이런 이미지를 좀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한 내용은 셀 레스피레이션의 목적, 글루코즈라는 안정적인 물질에서 에너지를 뽑아가지고 ATP라는 폭탄을 만드는 것이다. Readily Available Energy Source. 근데 이걸 만들 수 있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산소가 있는 경우랑 산소가 없는 경우가 있다. 산소가 있을 때 우리가 Aerobic Cell Respiration을 하고 산소가 아까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나요? 있을 때는 Aerobic이라고 하고 없을 때는 Anaerobic Cell Respiration이라고 하죠. 산소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데 결과물이 다르다. 산소가 있을 때는 38개까지 large yield를 만들 수 있지만 산소가 없을 때는 2ATP, 껄랑 2개밖에 못 만드는 small yield 참사가 일어난다. 자, 그래서 anaerobic cell respiration은 우리가 주로 하는 과정이 아니라 aerobic, 산소가 없을 때 일어나는 비상 상황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cell respiration을 그냥 무작정 쳐들어가지 마시고 이렇게 큰 그림을 가지고 이거 왜 하는 거야? 모든 과정을 공부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왜 하는 거야라는 그 큰 그림을 먼저 가지고 공부하는 거랑 그냥 막 디테일부터 공부하는 거랑은 결과물이 다릅니다. 자, 이렇게 큰 숲을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그러면 IB 바이오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조각조각 정보가 엄청나게 파편화되기가 쉬운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문제로 나올 때는 그 정보 하나하나를 물어보는 문제이기보다는 이렇게 묻고 저렇게 묻고 이렇게 붙여놓고 저렇게 붙여놓고 통합형 문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만 알면은 못 푸는 문제, 숲을 알아야 푸는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혼자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타깝지만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랑 같이 띄워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큰 숲을 알고 있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뛰었을 때 그 결과물은 좋을 겁니다. 자, 여러분의 IB 러닝 메이트 지금까지 로얄 IB의 닥터 프랙이었습니다.